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안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환자분은 최근에도 계속 얘기했던 사례인데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셔서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척수증 환자분이신데요. 척수경색으로 인해서 척수증이 생긴 환자분입니다. 이제 척수경색은 마비질환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이 환자분은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라.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환자분이셨고요. 물리치료사나 주변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포기하라고 마음을 접으라고 했던 환자분이라서 그 환자분이 좋아져서 두 발로 걷게 된 사례라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글을 또 올립니다. 환자분은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발병하고 약 2개월 뒤에 친척분의 등에 업혀서 내원을 하셨고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대단한 진짜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죽은 신경을 재생한다기보다 살아있는 신경을 최대한 회복시켜주는 신경재생 한약은 복용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치료든 빠르면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모두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주치조차도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정말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지푸라기라도 진짜 잡는 심정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 국내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고요. 저도 나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처방을 해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모든 환자분들을 처방을 할 때 나을 거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지 이분은 100% 나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효를 잘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분처럼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 역시 돌팔이가 아닌 입장에서 한의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조건 된다고 환자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효과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기능 회복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써봐서 효과가 나는 분이 내 자신이라면 한 분이라도 좋아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몇 년이 지난 분들이 내원하셔서 약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들으셨던 분들이 좋아진 사례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늘 처방을 하고 계속 새로운 논문을 찾아보고 새로운 처방을 도입시켜보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2개월 정도 뒤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고 한약 복용 뒤 2개월 그러니까 발병 후 4개월부터 조금씩 다리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비되었던 대소변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소변도 상당 부분 개선되셨고 증상 들어봐서는 거의 조금 시원하지 않다, 잔뇨감이 조금 있다 수준이라서 후유증은 남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은 가능한데 이제 처음에는 요 글을 쓸 때만 해도 이렇게 붙잡고 걷는 게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불안하지만 걸을 수는 있다고 하십니다. 아직 좌우 근력의 차이가 있고 근력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쩔뚝쩔뚝 하면서 불편하게 걸으시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근력의 상태나 움직임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충분히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환자분이 건강하실 때는 운동 안 하셨는데 병이 나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병나기 전보다 더 다리 힘이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건 포기하라고 했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병원에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좋아졌냐, 무엇을 했길래 좋아졌냐 해서 소개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소개해서 내원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뭐 저는 소개를 떠나서 환자분이 좋아지면 그것이 큰 선물입니다. 환자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셨고요. 뭐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계셔서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지만 환자분도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강한 의지가 있으셨고 재생 한약이 또 회복을 최대한 옆에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경재생 한약은 역시 초기부터 복용하시는 분들이 수년 또는 수개월 지나서 복용하신 분들보다 당연히 예후가 좋습니다. 어떤 치료든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의학이라는 게 주류의 의학이 아니고 마비를 전공한 한의사도 거의 없고, 또 한의학 하면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간에 나쁘다거나 하는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통용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귀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런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후유증이 남는 환자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팔에 골절을 입으면서 팔이 마비가 됐었고, 어렸을 적에는 이제 원인 불명의 척수 질환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때 어렸을 때도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서 후유증 없이 좋아졌고, 팔이 마비가 됐을 때는 저 스스로 제게 한약을 처방해서 좋아진 경험이 불과 3년도 안 된 일입니다. 과거에 보면 디스크 파열을 흡수시킨다, 한방적으로도 수술 안 하고 흡수시킬 수 있다 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디스크 파열된 게 어떻게 흡수되냐고 굉장히 욕을 하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스크 파열이 흡수된다는 것은 상식이죠. 논문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논문을 쓰고 발표했을 때는 우연이다, 거짓이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디스크가 흡수되는 기전도 밝혀졌고 한의학적인 치료가 디스크 흡수에 탁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논문에도, SCI급 논문에도 다 실려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의사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저도 응급실에서 경험해 보면 한약 먹고 안 좋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당연히 부자라던가 반하라던가 강할이라던가 장기간 강하게 복용했을 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품질이 좋지 않은 저가 한약들을 먹었을 때 또는 중금속 농약 잔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의사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의대에 가려면 정말 공부 잘해야 되죠. 네, 그리고 6년이나 공부합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만 6년을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한의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한 귀로 들어본 의사분들이 한의학을 욕한다는 것은 인종차별만큼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경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경험으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되고 한약 또한 지금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이 돼서 의료보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의료보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우연이라고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천 년간 쌓여진 빅데이터, 이를 과학적인 근거로 현대화한 것이 현대 한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오해를 하고 욕하는 분들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을 소개시켜준 분이 내과 의사라는 사실은 진짜 재밌죠?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은 좋은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와는 20년 이상 함께 알고 지내는 분인데 가족분들도 한약을 드시고 본인도 몸이 아프면 침치료나 튜나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무엇보다 참 신기했던 것은 감동 깊었던 것은 가족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폐를 전공한 내과 의사이심에도 불구하고 폐에 좋은 보약을 처방해 달라고 가족분을 보냈던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한의학을 신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의사분들이 계신다면 이 한의학과 의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세계화가 되는데 큰 몫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사의 잘못으로 한의학이 폄하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한의사들이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보다 연구하고 보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한의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도 이런 제가 유튜브 하는데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뭐 내 얼굴 드러내고 나 잘났네 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소심하게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세계화하는데 한의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노력입니다. 이 말이 계속 꼬이네요.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알리겠습니다. 환자분들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의학도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이제 마비 환자분들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재활원 같은 데는 한방 한의사들도 있고요. 많은 재활병원이나 양방병원에서도 한의학 복용하는 거를 오케이 하는 곳도 많이 늘고 있고요. 요새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치과 치료 받고 임플란트 받고 신경이 손상된 경우 치과 병원에서 저희 한의원으로 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마비 쪽도 양한방 협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열심히 진료하고 많은 분들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몇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한방재활외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영주 원장이었습니다.